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에는 양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6% 정도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고요. 어떠한 기업을 많이 팔아치우나 봤더니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집중되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크게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1%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비록 주종을 좀 받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증권가에서 올해 코스피의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장밋빛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올해 목표치를 3,000선으로 보는 증권사 의견도 등장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유동성과 실적이 모두 양호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3월 강세론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정이 나타난 오늘장인데 부디 오늘 조정이 단기에 그쳐서 계속해서 강세 힘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약간의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한알령 해제 관련 테마 섹터인데요. 관련주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미디어주들, 화장품주까지 앞으로 중국에서의 판매량,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좀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알령 해제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한다. 이 헤드라인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 헤드라인이 몇 번 나왔나 봤더니 지난해 5월과 12월에도 비슷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심지어 많은 증권사에서 앞으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서 관련주들의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을 올린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2월인 지금 한알령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유독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17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주한미군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했고요.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한알령, 한류 제한령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외교 스탠스는요. 보시다시피 전랑 외교, 늑대 외교 이 전략들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강경한 언어와 반격 중심의 외교 전략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말합니다. 우리는 한알령을 내린 바가 없다라면서 한알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한국 콘텐츠의 유통은 금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산업은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는 산업연구원은 약 8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15조 원대의 피해를 봤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22조 원대의 피해를 봤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6년부터 17년까지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은 벌써 이 일이 8년이 됐습니다. 8년 동안 한알령이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매년 나왔고요. 이번 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먼저 에이펙입니다. 오는 10월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요.
방문 국가들이 무조건 하나씩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번에 10월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한알령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 것이다. 지금 내놓은 카드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선물 보따리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한국과 완전한 문화 교류 추진, 한국 드라마, 게임 등 중국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도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우방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보시더라도 전랑 외교의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이걸 좀 바꾼 겁니다.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축소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과 인도 등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최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비자 정책, 국경 분쟁 관리,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우방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알령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염원하던 중국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면서 관련 업종이 이제 주도주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엔터와 미디어에 대해서 고멀티플 논란 그리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잠시 접어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8년 동안 풀릴까 말까를 계속해서 반복해왔지만 이번에 약간 다르다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치와 경제적 관점에서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업종에 대해서는 엔터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엔터 쪽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2,570조 원대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K-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그런데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중국의 문화 트렌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변했겠죠. 이게 8년 동안 문이 닫혀 있다가 갑자기 열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인기가 많던 그룹들이 중국에서 바로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닐 테고요.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콘텐츠가 8년 만에 중국에서 잘 팔릴 수도 없는 것일 전망입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에서는 숏폼 드라마라든지 숏폼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좀 길게 보는 콘텐츠가 여전히 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인 갭을 채우기에는 아마 기업들도 약간 좀 힘에 부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엔터사들의 주력 IP들은 제대로 중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수혜주가 누구일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터주들은 무차별한 수혜가 기대가 되긴 하지만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다만 약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있었습니다. 디어유인데요. 중국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중국의 멤버십을 출시하고요. 이에 따라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확실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하는 구독자의 수도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해 들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중국에서의 사업이 가시화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알령 해제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역시 한한령 소식 짧게 보자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엔터와 화장품주, 콘텐츠, 게임즈의 주가 동반 강세 이어갑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아직 중국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한한령 해제 가능성 가장 높은 시기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수혜주 찾기에 또 분주한데요. 잠시 후 마켓 문버 시간에 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고평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 감축 우려 속에 오늘 시장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고평가됐다라는 의견에 순항하던 조선주의 투심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요. 이날 한화투자증권이 조선업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의 함정 건조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이와 함께 미국의 국방비 감축 가능성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한 가운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등이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시간 19일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위상초 전도체를 사용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을 공개하면서 양자컴 상용화 시기가 몇 년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MS는 큐비트 100만 개 이상 탑재는 양자컴 상용화 시작 시기로 본다면서 이번 계기로 양자컴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호실적이 나왔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오늘 주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주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이 목표가를 13만 원에서 14만 3천 원으로 올렸고요. 대신증권도 목표가 1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년간 메리츠증권의 손익부담 요소였던 해외 부동산 관련 수익 증권 감액이 올해부터 상당 부분 해소돼서 증액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일평균 50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수급을 고려할 때 굳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조선주가 이제 관련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그동안 좀 상승 랠리를 멈추지 않았던 그 조선 섹터에 대한 큰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한 뉴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 안에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국방 예산이 1,2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첫 해에만 약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이 줄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안 좋게 좀 반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때마침 증권가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 대비 주가가 오버슈팅 국면에 있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조정의 깊이가 커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주가 상승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지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짧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확정의 사항이 아니고 미국의 정책적 방향이 조선 섹터에 아직 우호적이기 때문에 랠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규 수급의 유입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의견 점검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바닥권에서 일단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추격 매수 여부가 유효한지 아니면 이번 상승을 좀 탈출의 기회로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최근 상승의 트리거들을 몇 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첫째는 K70법이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정책적 지원이 가능성을 좀 열어주었다. 시장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한 기대를 주가의 밸류에이션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둘째는 2월 현재 세트업체들이
메모리 모듈 재고가 작년 하반기가 최고치였는데 50% 이상 2월에는 감소해서 2분기부터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재고 건전화가 시작될 거라는 시장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소진은 결국 중국의 이관신 보조금 지급의 여파가 매우 컸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레거시 반도체 가격 하락세는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12개월 선행 PBR이 1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저평가 국면을 현재로서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은 아직도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국면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판단이고요. 추세적으로 매수에 동참하지 않았던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5만 원대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8천 원 잡아드리고 선절가는 5만 3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이 먼저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S일렉트릭, 세 번째로는 LG생활건강,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신한지주, 두 번째로는 한화오션, 세 번째로는 하이브, 네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HD한국조선해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해운주, 조선주 전반적으로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 먼저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YG엔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영,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D&D 파마텍, 다섯 번째로는 엔캠인데 특히나 오늘 YG엔터뿐만이 아니라 YG플러스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 SM, 4위권으로는 JYP 엔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터주들에 대해서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위권으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피롭틱스,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5위권으로는 LG화학, 4위권으로는 에코프로 머티, 3위권으로는 삼성 SDI,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첫 번째로는 KB금융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으로는 LS일렉트릭, 4위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권으로는 기아, 2위권으로 SK하이닉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CJ E&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M, 네 번째로는 데브 시스터즈인데 엔터주 그리고 컨텐츠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5위권으로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으로는 노머스, 4위권으로는 동진 세미캠, 3위권으로는 알테오젠, 2위권으로는 고영, 가장 첫 번째로는 모티브 링크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어떠한 기업일까요?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티브 링크는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 상장을 했고요. 합성 개구레이더의 핵심 부품을 수주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미래 안보 환경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SAR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위성 전력 변환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6,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모티브 링크 보시다시피 공모가 대비해서 157% 이상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15,46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는 보시다시피 17,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 물량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조금 더 탄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이 멘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모티브 링크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로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짜릿한 수익을 안겨줄 만로홈런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한령 해제라는 이제 키워드가 헤드라인을 강하게 장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요즘 시장이 좋긴 좋았구나 싶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이 정도 시장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아이고 오늘도 밀리는구나 하고 다들 좀 침울하게 좀 경건하게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미소 지으면서 오늘 시장 조금 하락합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한한령 해제설 같은 경우도 나오면서 우리에게 또 익숙한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조정받고 있지만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분이 언짢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한한령 해제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12월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이미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서 이미 우리나라를 이제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한령이라는 거는 이 해제설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는 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한한령 같은 걸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해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뉴스가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뭐 백날 뉴스 기사 찾아봐야 한한령을 해제한다라는 기사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찾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코너에서도 앵커분께서 이제 신규 상장 좀 멋있게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 보셨죠?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오늘 이슈나 이런 부분만 계속 파헤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이슈에 대해서 이미 12월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12월에 말씀드렸던 게 1월에도 CES부터 시작해서 로봇이나 여러 가지가 현실화가 되었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순환매 장세입니다. 한한령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기예요. 최근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너무나도 안 좋았던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석유화학 쪽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화학주들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건설주들 계속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뭐 재건 쪽 테마 불었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들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랑 의약품 관세 안 먹인다고 했다가 관세 또 붙일 수 있다라고 월요일날 나오니까 슬쩍 내려갔다가 다시금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순환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주도 섹터들 이미 한번 올라와서 쉴자리를 찾고 있는데 슈팅 구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당일날 올라가도 윗꼬리 달고 이제 쉬는 구간, 적어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거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이밍에도 다른 섹터들이 키높이 맞추러 올라오는 게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 안 했던 그리고 뒤쪽에 밀어놨던 섹터들이 지금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증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상승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사이클이 돈 다음에 또다시 움직이는 건 주도주부터 움직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주도주가 조정받는데 뭐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1, 2주 정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 오는 구간까지 기다리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기 급등한 종목 차익 실현 그리고 눌림목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한다만 지키시면 됩니다. 지수는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기분이 좋아요. 오늘 조정을 받는데 어제 양봉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할 때도 편하게 웃으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2600 넘어와 있고 2700 구간 정도가 이제 1차 목표치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치입니다. 1차 목표치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제가 지하를 이 2700 아래를 지하라고 말씀드렸고 2700 위부터가 1층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직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효과를 받아서 2월까지는 연장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좀 길으면은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만약에 3월까지 계속 움직인다면 4월에는 조정을 받는다. 3월 하순에서 4월 정도에 뭐 그때는 감사 보고서 뭐 이슈 핑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바뀔 때 한번 조심하면 된다. 만약에 2월부터 해서 먼저 선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꽃피는 봄날에 더 좋아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치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70에서 780 정도 된 이 구간인데 오늘 780포인트 구간을 건드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저항 구간에 도달했으니까 숨고르기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해도 괜찮다. 아, 저항 구간 왔으니까 휴식 구간 취하는 건 당연하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이 구간을 누리실 수 있겠죠. 그 가운데도 우리가 12월, 1월에 밀어놨던 순환매 섹터 대비했던 섹터들 순환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나도 못난이 섹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뒤로 밀어놨다가 이제는 슬슬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섹터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전기차 섹터입니다. 제가 이것도 12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이후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깨짐을 끝낼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제 차기 위원장 쪽, 이 2인자에 해당되는 구간 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스페인의 부총리죠. 이미 유력하게 친환경 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사들로 싹 포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세미나부터 해서 전기차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살짝 역성장하긴 했습니다. 0.5%. 그런데 올해는 16% 다시 성장세로 전환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유럽으로부터 해서 캐즘이 돌아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이 더 적극적이에요. 미국도 당연히 큰 시장이긴 한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일부 주,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비롯해서 일부만 전기차가 좀 활성화돼 있지 사실 제 주변에서 전기차를 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은 가뜩이나 우리나라보다 이 땅도 넓어가지고 장거리 운행도 많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많이 시급한 이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부족한데 미국 같은 데도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유럽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캐스퍼나 아니면 EV3 같은 소형 전기차 출시해서 이미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올해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소형차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현대차보다 기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각광받는다. 미국 가서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용성을 강조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세단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보통 실용성을 중시하는 곳은 경차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이나 SUV, 뭐 RV 이런 쪽으로 선호하는 분야가 많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픽업 트랙이 유행을 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차가 많이 유행을 하죠. 이 정도의 문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드나 뭐 GM 같은 경우도 유럽에다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걸고 이제 판촉에 대한 교육도 하고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럽에서부터 발판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과거에 제가 천천히 밀릴 때마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양봉이 한번 나온 타이밍이라서 어떤 종목이 지금 핵심에 있는지 쭉 추려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제로 2차 전지 전기차 섹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 안타, 2루타, 3루타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타 종목 열어볼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가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 관련 뉴스를 내놨는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주주가치 재고 아주 훌륭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또 바라고 있던 뭐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연봉의 30% 주식으로 지급한다라는 측면은 이제 자체에서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간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뭐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확대되고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기술이나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LNF가 있죠. 그리고 작은 기업으로 뭐 코스모신 소재부터 여러 기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또 껴들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양극재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뭐 1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NCA의 강자 에코프로비엠, NCM의 강자 LNF.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은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먼저 LNF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기업들과 이제 공조를 이루면서 이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NCA 강자에서 NCMA 90% 이상이 이제 94% 이상까지 가는 이제 하이니켈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있습니다. 작년에 힘들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조금 나아지는 구간을 만들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해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 지금 뭐 심사 중인데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LNF는 이전 상장 시기를 좀 잘못 잡았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에코프로비엠은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앞으로의 이제 흐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정장 속에서도 이제 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주가도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꼽아주셨는데 지난 12월에 이제 우리 만로홈런 코너 초기 때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루타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자, 12월에 이미 제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제가 2루타 종목으로 선정했는데 오늘도 2루타 종목입니다. 항상 이 위치에는 고정된 포지션으로 이 종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미국 땅이 너무 넓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기차의 한계는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정도예요. 근데 미국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고 뭐 마트를 다녀온다거나 뭐 시내 주행 정도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좀 이제 보통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 어떻게 늘리지 하다 보니까 전고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2018년, 2019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테슬라에서도 배터리 데이 하면서 실리콘 응급제가 당장의 미래다라고 계속 일론 머스크가 외쳤었죠. 그 실리콘 응급제 첨가제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 44%나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살짝 쉬고 있을 때는 계속 기회가 될 것 같아요. 44% 올라온 건 바닥에서 올라온 거고요. 이 종목 또한 지수처럼 아직도 지하실에 있습니다. 뭐 지상에 거의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지하 한 2, 3층 정도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올라온 정도에 만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금도 2루타 종목으로서 이제 든든하게 받쳐줄 종목이니까 항상 고정타선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고정타석으로 2루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골라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100% 넘게 세 자릿수 때 이제 성장세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 실적이 나왔을 때 좀 놀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가 캐즘이라는데 어떻게 장비주들이 이렇게 선발주가 나오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올해가 다시 캐즘을 탈피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일부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PNT 같은 경우는 매출을 1조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100%가 넘는 이런 성장을 보였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올해 목표치는 50% 이상 성장이라고 합니다. 목표치를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는 매우 기대가 높다. 올해 캐즘을 탈피하는 것으로 해서도 이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내년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50%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너무 실망스러운 정도로 이제 폭삭 주저앉거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있다, 숫자가 찍힌다라고 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PNT 여러분들 3루타 호타준족이라고 했죠. 그에 걸맞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3부타 종목 PNT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흐름과 함께 주가 우상향 기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의 만루 없는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말로 없는 종목들 제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뭐 말씀을 드리면은 며칠 안 가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자꾸 이루어지니까 저도 조금 무섭기는 한데요. 제가 이 5위권 안에 종목들이 본인들끼리만 순위가 바뀌지 종목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한알령 해제 이슈가 나오면서 디어유가 말로 홈런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위권까지 바로 치고 올라왔어요. 10위권에 들어왔다가 어제 잠깐 사라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그래서 54.6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54.77%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장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조금 실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테크윙이 오랫동안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 페이지로 밀렸습니다. 이제 약진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주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2월 하수는 좀 어려워도 이 다음 달 3월 달 되면 제가 볼 때 테크윙은 다시 한번 저 1페이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3월에 달성하면 좋겠는데 3월에서 4월 사이에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면은 말로는 106%라고 했죠. 달성한다라고 하면 또 세 자리 수익률까지 함께 달성하는 건 니까 아마 겹경사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4월까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원익홀딩스도 이제 워낙 이제 목표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말로 홈런 달성을 못했는데 이 종목들이 모두가 말로 홈런으로 채워지고 또 이제 앞에 페이지로 올라가서 다 세 자릿수로 넘어가고 이번에 두 번째 페이지까지 세 자릿수로 넘어가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어유 오늘 핵심 종목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너무나도 멋있게 5만 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해서 제시할 때까지만 해도 이 구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5만 원 유지가 안 됐어요. 제가 교육방에 올려드렸죠. 지금 아래도 이제 QR코드랑 나오고 있는데 미리미리 올려드렸으니까 함께 하시면 장중에 이 시간 되기 전에도 오전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항 구간에 도달했으면 어떻게 한다?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돌파 시도를 하는 건데 종가까지 유지가 안 되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미끌어내린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있어도 한 30% 50% 장중에 일부 정리를 해놓으면은 만약에 종가 때 정리하기도 좋고 내가 생각한 가격을 이탈할 때 나머지 정리하기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을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오늘 종가까지 해서 너무 큰 음봉으로 해서 밀려있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5만 원 구간은 도전을 할 거고 저는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대응 전략 항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AS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좋은 종목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들 함께 누리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주식 투자 올해도 우리 말로 없는 시간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말로 없는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어유가 이렇게 또 만루 홈런 종목이 되면서 수익률 기준 5위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한한령 해제 최대 수혜주로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우리는 먼저 선점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점도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종목도 또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묵직하게 LG화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말로 홈런 종목 하면은 그래도 저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려면은 이제 가벼운 종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말로 홈런 시간 첫 번째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죠. 대형주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여야지 중소형주가 뒤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직한 종목들 시작할 때 수익률이 너무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2차 전지주들은
그렇게 또 가벼운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대형주들도 이제 멋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를 먼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가 없는 거지 그 포스코 그룹주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역시나 좋은 그룹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자체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무언가 생산하고 배터리도 만들고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도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은 안정적인 수요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호주의 광산 그리고 뭐 인도나 뭐 이런 부분에도 계속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에 이제 호주에 대규모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원하는 이제 IRA 그리고 중국을 피해가는 우회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 또 LG생명과학을 LG화학이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통풍신약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이 지금 6개월치 했더니 3개월 효과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해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1년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올해 상반기 끝날 때쯤에서 뭐 하반기 시작할 때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매출 60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앞날이 창창한 기업입니다. 자, 간단하게 매수가랑 알려드리면요. 지금 25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밀릴 때마다 매수하시고 만약에 원하는 만큼 못 샀다라면 25만 원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30만 원, 2차적으로는 40만 원. 40만 원이 꽤 높은데 저는 올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돌아가면 22만 5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까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LG와 묵직하게 좀 큰 비중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LG화학 오늘도 역시나 만루 없는 종목의 수익률 목표치는 높습니다. 4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텐데 올해 안에 또 달성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 짜릿한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JVM입니다. 성장을 재개하는 글로벌 1등주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자동 조제 시스템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서 성장성도 제고되고 22년부터 이어지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VM
이미 저희 파이널 샷에서 한 번 또 다뤘던 종목이기도 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나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인지 먼저 이 간략한 소개부터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77년에 설립됐으니까 업력이 5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아주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2006년에 상장을 좀 됐고요. 이게 선도업체가 이제 일본 업체들인데 2000년이 들어와서 일본 업체들한테 특허 소송 이슈가 되면서 특허 소송 자체 이거를 이겨냈고 또 2008년 9년에 또 한참 수출 기업들의 유행이었던 키코 사태까지 경험을 했던 회사입니다. 의약품 자동 조제화 시스템의 글로벌 선도업체입니다. 60개국 34개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2016년에 한미약품 그룹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우선 일본 업체들한테 특허 소송 이슈가 생기면서 특허 R&D에 집중을 해서 전체 인력의 30%가 R&D 인력이고 특허 출원과 등록된 게 1,055개나 되니까 기술력도 대단히 우수하다는 측면입니다. 한미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국내 판매는 온라인 판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서 한미약품이 해외 판매를 독점적으로 판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면 조제하고 관리 이 자동화 시스템 매출이 47% 그리고 MRO 사업이라고 하죠. 소모품 그리고 유지보수 매출이 43% 그리고 분쇄기, 개수기 같은 상품이 10% 정도 되고 지역별 판매 비중을 보면은 국내가 51%, 유럽이 24%, 북미가 16%, 그리고 기타 지역이 9% 정도 되는 글로벌 업체다 이런 판단입니다. 제품 비중으로나 뭐 판매되는 지역의 비중으로나 봤을 때 꽤 앞으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JVM을 특히나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앞으로 뭐 자동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AI와도 좀 엮여서 잘 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미래 성장성이 있겠죠. 예, 우선 이제 사업의 분야는 이제 APS입니다. 오토매틱 패키징 시스템. 그래서 의약품을 자동 조제 또는 조제를 자동화하는 쪽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역별로 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약국에서 기계가 포장해주는 파우치 형태라고 하죠. 일종의 종이 형태로 파우치 형태로 되는 상황이고 미국, 캐나다, 북미 쪽은 바이알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병에다 이렇게 담아주는 시스템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블리스터 카드라고 하죠. 빙고 카드라고 이렇게 쭉 누르면은 그 알약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의사, 약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복용을 제대로 이제 복약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약 순응도를 좀 높이고 그러면 치료 효과가 당연히 높아지죠. 이거는 국가 의료 재정과 관련된 거고 또 재고 비용이라든지 인건 비용, 이런 비용 측면에서 병원들은 또 자동화가 필요하고 또 원격 비대면의 의약품 배송 확대가 되는 측면이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재포장 방식, 특히 이제 파우치하고 블리스터 카드는 재포장 방식은 확산 추세에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JVM의 성장 전략도 궁금합니다. 뭐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략이 있어야겠죠. 이제 파우치형은 이제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이고 여기 파우치형은 우리나라의 이제 JVM 그리고 유야마를 포함한 일본의 선도 세계사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는 파우치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TDPS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파우치형 제품이고 그다음에 대형 제품으로 만든 게 이제 매니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디오비라는 블리스터형의 제품이 있고 또 CA40과 또 신제품인 카운트메이트라는 게 이제 바이알 제품 이게 바로 이제 APS 제품이고 또 검수 장비도 있습니다. 비젠 E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어쨌든 98년에 최초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일본 세계업체에 이어서 국내 최초로 이제 제품 상용화를 해가지고 20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신제품을 출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23년과 25년에 출시하는 신제품이 더욱더 주목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판매 단가, ASP를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23년에 출시한 게 이제 매니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대형 제품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공장형 약국, 여기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캐니스터를 자동 교환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5년 1, 2월에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 카운트메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알 제품의 상황이기 때문에 타겟이 주로 북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알 제품은 C4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이게 반자동이고 소형 제품인데 요번에 C84 중형 제품하고 C168 대형 제품을 내고 이거는 전 과정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고 이건 글로벌 유통업체인 맥키슨사하고 협력까지 하기 때문에 바이알 쪽 제품 북미 시장 쪽에서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요약을 하다 보면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AI죠. AI하고 자동화를 접목해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필요 없는 완전 무인화 제품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 상승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대형 제품과 자동화 제품으로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고 판매 단가도 높여서 성장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이 만들어지면 약을 포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공정이라든지 과정을 함께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앞으로 매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좀 짚고 갈 텐데 실적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매출액 1,000억 돌파를 하면서 네. 영업이익을 187억 원을 기록하고 계속 이제 역성장 내지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22년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23%로 높아지면서 220억, 처음으로 2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22년과 23년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은 24년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다는 뜻은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네. 뭐 매출이 1.5%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0% 증가하는 정도 저성장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부터 사상 최대 실적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23년에 실적했던 부진 요인을 살펴봤더니 국내는 의료 대란 그리고 프랑스의 유통 채널을 이제 변경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프랑스 쪽 매출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특히 이제 유럽 쪽 매출이 늘어나는 데다가 말씀드렸듯이 매니스라는 대형 제품 주로 이제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카운트메이트라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바이알 제품의 신규 매출이 가세를 하면서 이제 성장성도 두 자릿수대로 높아지면서 제가 볼 때는 2017년에 1,000억 돌파를 했듯이 2026년이나 27년에는 2,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성과 더불어서 수익성도 높아지는 게 25년, 26년이고 그게 신제품 효과 그리고 ASP가 높아지는 대형 제품이 들어간다는 측면입니다. 앞으로 실적 우상향을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주가겠죠. 함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유럽, 북미 등 인건비가 높은 지역에서 타겟팅하는 대형 제품이라든 신제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 하죠. 이게 이제 그동안은 단일 제품, 개별 제품 단위만 포장했는데 소분이라고 하죠. 이것도 약처럼 나누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건기식 시장은 5조가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혜가 좀 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뭐 PER, 주가 대 수익 비율을 보면은 25년, 26년에 뭐 8배, 9배 이 정도로 상당히 낮은 쪽인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측면입니다. 자, 이유는 외국인들은 2%, 3%에서 지금 9%까지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데 23년, 4년도에 저성장기를 감안해서 이미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상당히 출회가 됐다. 그래도 국내 기관의 매도가 있었지만은 이제 성장성과 더불어서 최대 실적 갱신이 되고 또 글로벌 1등주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도 매수세가 재차 유입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한미 사이언스 지분이 39%, 그리고 자사주가 4.7%, 외국인이 9.2% 정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적은 측면이지만 국내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실적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면 사상 최고가는 4만 원 정도고 52주 최고가는 3만 2,800원 정도니까 중기적인 흐름이고 국내 수급 좋아지면은 3만 원대 주가 형상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자, 신제품과 국내 건기식 판매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런 글로벌 1등주입니다. 네, JVM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빛내주는 키워드 바로 한한령 해제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그간 오랫동안 쌓아왔지만요. 구체적인 시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요. 지난 2월 7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바 있었죠. 문화 교류가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12일 정도 지난 2월 19일에 중국 국가 차원에서 또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월에 중국의 민간 문화사절단 한국의 파견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서 상반기 내에는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께에는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8년간 한한령 풀릴까 말까를 반복해 왔다라는 점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 콘텐츠는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 신문 출판사의 사전 심의가 필수이고요. K-팝도 그렇습니다. 드라마와 애니도 국가 광전총국의 허가가 필수인데 이런 허가 소식이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랑 외교를 버리고 이제 미소 외교로 외교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가장 높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분석들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한령에 따른 연간 국내 산업 피해액을 합산해 봤을 때 산업연구원에서 15조 원으로 추산이 됐고요. KDB 미래전략연구에서도 22조 원대로 추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더 수액 섹터에 관심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액 섹터로는 어떤 섹터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엔터 섹터가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의 최대 수혜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펀더멘털과 외부 변수, 모멘텀 모두 기대감에서 이제 현실 가능성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고 멀티플 논란, 차익 실현 의지는 엔터 섹터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둬도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 어느덧 2,570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전체 K-팝 앨범 수출 중에서 중국이 또 20%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K-팝에 대한 사랑도 남다른 국가이기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엔터주 안에서 어떤 종목 바라보는 게 좋을지 증권사별의 의견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미 중국을 품은 디어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봤고요. 지난해 4분기에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 뮤직의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고요. 올해 3, 4월에는 중국의 멤버십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SK증권에서도 성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디어유 바라보고 있는데요. 중국 서비스가 시작되면 커머스 실적을 제외하고도 연간 최소 200억에서 600억 원의 구독 수익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디어유 앞으로도 중국 시나리오별로 추가이익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의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최용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파이널샷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고요. 탑픽 종목 있으신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시장에 좀 약간 신경을 안 쓰는 섹터에서 좀 골라봤는데 덱스터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굳이 소외주를 네. 골라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덱스터. 그리고 최용지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반대로 조금 뻔한 종목일 수 있지만 네, SM을 골랐습니다. 오늘 또 핫한 SM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요 이야기 이제 하기 전에 박근호 이사님이 이미 오늘 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고 특히나 디어유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였고 네. 텐센트 뮤직의 주가를 선행한다라면서 후행한다라면서 지금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을 때 굳이 지금? 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텐센트 뮤직을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장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오신 박근호 이사님. 오늘 덱스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덱스터 가장 좀 시장에서 이제 지금 실적 시즌 막바지 시즌인데요. 덱스터 실적이 이제 며칠 전에 나왔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은 주가가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견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시장은 덱스터의 실적에 아주 기대를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한령으로서 이제 한한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오늘서부터는 한한령을 해제해요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풀어 나가는 건데 이제 뭐 역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한령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기업 업종이 이제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면은 수혜를 입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덱스터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덱스터 이제 특수효과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한한령 전에 이제 사드 때문에 한한령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중국에서 영화가 30편이 제작이 되면 거의 반 이상을 덱스터가 이 특수효과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런 쪽의 드라마가 많나 봐요. 특수효과를 너무 좋아하죠. 중국은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가 많이 빠졌고 최근에는 이제 뭐 서유기라든가 유랑지구, 몽키킹 이런 거에서 이제 덱스터가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진출을 다시 예전처럼 진출하기 좀 약간 힘든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덱스터 그다음에 지금 실적을 볼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2019년도인가 그 CJ E&M이 덱스터 한번 인수하려고 한번 트라이가 들어갔었었는데 무산이 됐죠. 이런 이제 특수효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들은 이제 큰 기업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게 맞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런 소식은 없고 정리를 하면은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주가는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진짜 이거 저점 생각하면 거의 마이너스 90% 정도 찍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최윤희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SM. SM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SM이죠.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만한 섹터를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엔터주가 가장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의 경우 지금 문화 콘텐츠 시장 자체가 2,57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엔터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SM을 가지고 오게 된 건데요. SM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룹들도 많이 만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엑소 M이라던가 슈퍼주니어 M, 아예 중국인 멤버들이라던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된 그룹들을 데뷔를 시켜서 중국 시장 쪽을 아예 공략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사드 사태 이전에 2015년 당시에 엑소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당시 중국 매출이 무려 1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로 봤을 때 37%가 이 콘서트와 콘텐츠 쪽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데요. 그만큼 중국 쪽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실적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인기 그룹 활동에 따라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에 또 인기 있는 에스파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죠. 중국인 멤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에스파가 아마겟돈이라는 신곡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게 중국 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중국 텐센트 뮤직 산하 5개 음원 플랫폼 사이트에서 무려 주간 1위를 차지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한령 해제 이후에도 에스파가 중국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이 콘서트라던가 아니면 콘텐츠 관련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데뷔를 하는 그런 신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수익성이 있어서는 계속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군대 이슈도 있고요.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들어서 이제 걸그룹과 보이그룹 신인 데뷔 소식이 있어요. 이번 달에 이제 걸그룹 하츠2 하츠라는 걸그룹이 데뷔를 하고요. 4분기에 보이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인 데뷔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M을 오늘 탑픽주로 골라왔습니다. 네, 두 분 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관련된 탑픽을 하나하나씩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덱스터 꼽아주셨고요. 덱스터는 VFX 이 시각 효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일단 주가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 워낙 잘 가고 있는 기업이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굿뉴스에 힘입어서 연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로 상향하면서 K칩스법이 구부 등선에 올랐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반도체 투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 반도체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레거시 범용 반도체 쪽에 예상보다 일찍 이른 봄이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는 레거시 반도체 업종이 올해 하반기부터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을 예상을 하면서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트너에서도 낸드가 하반기에는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키옥시아에서는 중국의 이구환신 효과로 낸드 업황의 반등이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구환신 효과로 중국에서 모바일 가전제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낸드 가격이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미주호 증권에서도 It's time to buy memory stocks, 지금 메모리
주식을 살 때다라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레거시 반도체 쪽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 쪽에 이른 반등이 결국에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의 결과인데요. 감산을 한다면 공급을 줄인다라는 건데 이것이 과연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좋기만 한 뉴스일지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자면 먼저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감산으로 상반기의 가동률 환경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설비 투자 환경에 맞는 선별적인 종목 선정이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투자 트렌드 기조에 맞는 종목으로 범용 디램 쪽에서는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 DIT를 꼽았고요. 또 낸드 쪽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에 주목해보자라고 조언했습니다. LS증권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출하량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레거시 반도체 출하량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이구환신으로 재고 축적 수요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요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난해 하반기처럼 재고 증가로 결국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에 전국 인민대표 대회 그리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중국의 양회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이고 또 소매 판매 지표 등도 추가로 주시해 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특히 소부장 낸드 분야 쪽에서 솔브레인과 하나머티리얼즈, 유니센과 코미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증권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솔브레인과 하나머티리얼즈가 공통된 종목으로 꼽히게 되는데요. 이 종목들 최근에 낙폭이 과대하기도 했던 종목들입니다. 낙폭 과대주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옥석을 잘 가려보시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월덱스입니다. 오늘 0.7%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월부터 비교해보자면 꾸준히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전에도 이제 그 낸드 업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전달해 주셨는데 월덱스가 이제 디램보다도 낸드 쪽에 좀 약간 성향이 강한 기업이죠. 우리가 어떤 기업을 샀을 때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한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었는데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이제 찾게 되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종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를 하죠 시장은. 근데 월덱스는 실적을 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든 간에 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질 기업은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도 정말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입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반도체 그 식각 공정이죠. 이제 에칭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링이랑 이제 쿼츠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도 사실 애프터 마켓 전문 기업이죠. 원래는 비포어 마켓 전문 기업이었었는데 비포어 마켓은 이 소모성 부품들을 장비사가 같이 갖고 들어가는 것을 비포어 마켓. 그다음에 장비사의 부품을 다 썼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따로 외주에서 외부에서 구입을 했을 때가 이제 비포어 마켓인데 원래는 애프터 마켓이죠. 비포어 마켓 전문 기업이었었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뭐 같은 계열사인 솔믹스에 다 밀어줬기 때문에 애프터 마켓 기업을 이제 변신을 해서 성공을 한 거죠. 미국에 이제 웨스턴 코스트 쿼츠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실적도 상당히 좋고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쪽 반도체 기업들이 또 성장했을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적도 좋고 최근에 중국향 매출이 한 2년 전서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저점 영역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덱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이고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오늘 17%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급등락이 사실 이렇게 심할 만한 기업은 아닌데 보니까는 지난해 12월에 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1월에 3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고 다시 한번 오늘 4만 원대 뚫어냈고 5만 원대도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그런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앞으로 한한령 해제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더 성장세가 가팔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눈물의 여왕, 정년이 이런 콘텐츠를 개발한 기업인데 한한령 이후에도 계속 콘텐츠가 이제 중국 쪽에서 흑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2020년 드라마를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OTT 플랫폼에 공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2019년 호텔 델루나도 텐센트 비디오 쪽에 방영이 됐었는데 이때 또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더우반이라는 또 플랫폼에서 평점 9점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듯 한한령에도 사실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해제 이후에 더욱더 기대가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신작이라던가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선판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좀 매출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전분기 같은 경우 3분기에도 적자였었는데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선판매라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가 제작이 완료가 되기 전에 이 콘텐츠를 방영권이라던가 판권을 판매를 해서 수익성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선판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적인 측면은 감소를 하고 그리고 매출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만큼 올해 조금 더 수익성이라던가 비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콘텐츠라던가 이런 성장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이 최근에 많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비용적인 측면을 좀 효율적이게 변화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런 측면에서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실비정산이라고 해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 시스템으로 비용을 효율적이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영화 시장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 시장 속에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게 개선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던 게 더욱더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모로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효율화,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 함께 가지고 가고 있고요. 세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3.8% 넘게 상승하면서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도 사실 박근호 이사님이 이번 해 들어서 거의 3번 넘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지고 오셨었고 그때 본인이 그냥 소개하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기관 수급 중에서 괜찮은 거 그때 가지고 오셨었고 오늘 특히 잘 가요. 네, 이것도 좀 한한령의 어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한한령 기업을 이제 파라다이스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재탕을 하는 것 같아갖고 이제 텍스트를 갖고 오고 파라다이스는 약간 AS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가 이제 한한령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죠. 원래는 중국 VIP 고객들로 이제 매출을 상당히 많이 내는 기업이었었는데 중국 VIP 기업을 지금 일본 쪽 VIP 기업, 고객으로 많이 좀 약간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한한령으로 힘들었다가 코로나로 더 힘들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정상화되고 있고 이제 과거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시장에서 좀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이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2017년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가 없었을 때 가격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정리를 하면은 카지노는 거의 정상화가 됐고 파라다이스 시티도 지금 객실 그 점유율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호텔 영업도 잘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파라다이스 시티가 없었을 때 가격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한령 코로나로 힘들었던 구간들은 이제 거의 다 영업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시티도 뭐 딱 이것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상승보다는 회복의 느낌으로 좀 약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있고요. 파라다이스 시티도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전에 전달해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차트도 완벽하게 이제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관심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보시는 있으실까요, 수준이? 이게 사실 딱히 목표가가 정하기 좀 힘들긴 한데요. 일단 뭐 회복의 시점에서. 네, 회복의 시점에서 이제 정상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한 2만 원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말씀처럼 그때도 사실 기관 수급이 좋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그때 이후로 또 계속해서 사더라고요. 파라다이스 앞으로 뭔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이 호텔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때의 주가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않겠느냐. 2만 원대까지는 본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최영지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던가 테슬라와 관련해서 정말 핫한 테마들이 엮인 종목이죠. 그런 만큼 오늘 장중에 16%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좀 빠지면서 마감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테슬라 연동 AI 기능을 탑재 소식으로 인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라갔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그록 3, 그러니까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음성인식 AI 기능을 활용한 폴라리스 오피스 웹 서비스를 도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그록 3가 테슬라에 도입이 된다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또한 같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록 3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솔트룩스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솔트룩스도 대표적인 AI 전문 기업이죠. 이 솔트룩스와 최근에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버라는 초거대 AI 검색 API를 탑재한 정보 탐색과 문서 작성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더욱더 AI 테마로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제가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솔트룩스와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AI 도입이 더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243개국 정도 1억 3,200만 명의 해외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솔트룩스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더 경쟁력을 높이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AI 기술을 도입을 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분야들, 뭐 연구직이라던가 전문직 대상 쪽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점차 정배열 차트로 정돈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일목균형표 기준선 부근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한 만큼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정받고 눌림목 구간대에서 타점을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랜만에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 시작 전에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엔터나 화장품 섹터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업종에서의 차별점은 좀 존재는 했지만 그동안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경기 민감주들은 좀 쉬어갔다라는 점이 오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수급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선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7,300억가량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에서는 2,900억가량 좀 매도가 오늘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매도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FOMC 의사록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하늘형 해제에 대한 종목들도 함께 편입을 하되 그동안에 좀 관심 있게 보았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하나형 해제에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코스맥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9% 넘게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달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이 나와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면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해제가 된다라면 실질적인 이벤트로서 좀 작용도 할 수 있겠지만 코스맥스는 ODM 쪽에 대한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성장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외국인 수급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조정자를 이용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의 기술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시장 조정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40선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시장이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2,700포인트 정거래를 좀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와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오늘 장세에서 코스닥 시장이 오후장 기점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보니까 제약지수단에서 좀 단기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코스닥에는 좀 연달아서 들어와준 편이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제 물량이 일부 차익 실현으로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단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강력했었던 sek터 중에서 조선 방산 제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어차피 슈퍼사이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높게 급등세가 나온 섹터이니만큼 그만큼의 또 눌림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한 10%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단에서는 SK 하이닉스가 3%대 정도의 되돌림이 일부 나와주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FOMC 의사록은 별탈 없이 소화를 한 것 같긴 하거든요. 향후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역시도 트럼프의 향후 정책 행보와 이제 연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세부적인 관세 정책 내용이 4월 이후에 발표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로는 그래도 한 3월 달까지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이제 경제가 여전히 좀 견조한 편,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또 추가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속도 조절 가능성이 언급이 된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함으로써 약간의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제가 지금 잠시 숨고르기, 단기 차익 실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기술적인 움직임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눌림이 나왔잖아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지금 2월 달 한 77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이 제 이제 비법 라인은 점 라인을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 어느 구간이냐? 작년 이제 8월 달에서 9월, 10월 달 구간대 있죠? 정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쓰리봉 형태 구간에서 지금 단기 저항을 받고 오늘은 좀 소폭 눌림이 나와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력한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금요일 장세 한번 네.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 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일 장세 특성상 사실 요일 장세에서는 보합권이거나 내지는 시장 흐름이 빠지지만 않더라도 무난하게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시장에서 한번 이제 코스닥이 눌림으로 좀 돌아서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금요일까지는 소폭 이제 지수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지금 최근에 그 주도 수급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연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 자금도 그래도 지금 또 슬슬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업종 로테이션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청자분들이 단기 저항이라고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흐름을 조금 더 느긋하게 바라보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올라온 만큼 오늘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1% 가까이 밀려나면서 2,64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만 하루 만에 44포인트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24포인트가량 빠지는 게 그렇게 크게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게 코스피보다는 다소 많이 빠져가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됩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내고요. 기관은 1,000억 원가량, 2,000억 원가량 물량 빼내고 있습니다. 개인 나 홀로 매수세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 동향 비슷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되고요. 개인 나 홀로 매수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던 듯 합니다. 코스피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670선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1%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고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1월부터 2월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그러한 물량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오늘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세 2,650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1%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768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보시면 여전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1,437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환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고 오늘 한국 증시도 자연스럽고 건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세 보였는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3% 가깝게 하락세 21만 2천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의 상승폭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아마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온 면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58,400원대, LG엔솔 2.8%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주가 상승세 이어간 것이 특징이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하락하면서 114만 원대에서, 현대차는 약보합권 20만 3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현대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라온 것도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주 강보합권, 셀트리온 약보합, 기아 약보합, 네이버도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까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KB금융 0.6% 상승세 82,700원대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물량이 쏟아졌다라는 점이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분위기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제 오늘 조정이었고요. HLB 3.9% 넘게 조정. 알테오젠,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사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었는데 이번 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잘 가면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하면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0.7%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까지 확인해보고 가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재율 여전히 강하네요. 1% 넘게 상승세.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8만 7,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이 이외에는 삼천당제약은 약보합, 리가캠바이오 오늘 2% 조정, 클래시스 약보합권, 리노공업은 1.7% 넘게 조정받으면서 22만 6천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조정받았던 목요일장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한한령 해제 관련주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전기차, 인차 전지 쪽도 견조했습니다. 철강과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 역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장 전망도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신용 잔고가 연초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7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동안 떠났었던 서학개미들조차 이제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최근 이제 국내 증시에서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앵커님이 브리핑 해주신 대로 지금 건전한 조정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학개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투자를 안 했지만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또 시장이 있거든요. 바로 달러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 12월 달에 그 비상계엄 사태에서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되면서 거의 환율이 1,500원을 바라볼 정도로 급격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달러 투자하셨던 분들이 무조건 1,500원 선을 넘어서면은 매도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달러 투자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통화 시장에서 환율이 오늘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한 1,440원대에서 등락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1,43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이제 중국과 관련된 한한령 이슈가 시장에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이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과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열어두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조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통화 시장 역시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좀 대사 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달 20일에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초청을 받았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 주석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광범위적인 그런 중국과의 그런 무역 협상 가능성 열어두게 된다면 또다시 좀 새로운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은 큰 판이 또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슈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굳이 뭐 올라가고 있는 막 울트라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낙폭 과대 그 섹터들 딴에서도 지금 업종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건설 관련 섹터부터 해서 오늘은 이제 미디어 엔터 쪽에도 수급이 가는 모습이었고 화장품 관련 섹터 역시도 오늘 시장에 다시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들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 위주의 업종 섹터들 수급 로테이션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미리 좀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것도 좀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 최근에 근 한 2개월간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연기금이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그런 이제 수급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연소성을 띠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 강세장으로 충분히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3월 달 들어서 강세장으로 이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이미 나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기관이나 외인들의 메이저 수급이 항상 하단에서 저가권에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기금 쪽에서 수급적인 부분들 밑바탕을 만들어줬다면 기관 쪽에서 강세장을 이끌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마지막에 올라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 앞으로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올 지금 상반기 동안 잘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트만 좀 꾸려 놓으신다면은 안정적으로 올해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세 나와주지 않을까라고서 기대감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장세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잘 가지 못했던 종목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시초가 공략주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반도체 이제 섹터 가지고 왔는데요. 시장이 결국에는 강세장으로 가려면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들 긍정적인 이슈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CXL, 소캠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 쪽 이제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봄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서 소재 관련주인 솔브레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매력적인 이슈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악재가 많았었지만 올해는 HBM3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D램 가격 역시도 반등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도 여전히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재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대만 쪽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HBM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가 그나마 글로벌 시장에 좀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에는 소부장 이런 기업들을 세계 유수의 제2의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뭐 미국의 삼성전자 쪽에서도 테일러시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삼성전자의 그 테일러시 공장 바로 이제 부근에 솔브레인도 이제 공장 관련해서 단계별로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협업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소재, 2차 전지 소재, 각종 이제 소재들은 솔브레인 쪽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솔브레인이 그래도 소재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인지도와 이름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슈, 제가 매력적인 이슈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미 삼성 전기 쪽에서 이런 관련된 이제 유리기판을 지금 메이커사로서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솔브레인이 지금 삼성 전기 쪽과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유리 기판용 식가객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슈가 지난 1월 달부터 들어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뭐 솔브레인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유리가 쓰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유리 관련된 소재를 만든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 기판용 식가객도 만약에 개발에 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더더욱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거기에다가 이제 유리판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브레인 이제 주가상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솔브레인이 지난 1년 정도 주가 상승세가 지난 상반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타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딱 지난 상반기 이후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 되돌림이 강하게 나와줬죠. 최근 들어서 전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주가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월봉 흐름 보시다시피 지금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시세 탄력 받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아직 3분의 1도 지금 주가 되돌림이 안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올해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부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이제 나와주기 시작한 그런 구간이라고 흐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현 시점에서 만약에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수렴 이평선 구간대가 강력한 또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18만 5천 원 구간대 손절가 잡아가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 매물대를 보니까요. 24만 5천 원 구간대가 지금 단기 매물대, 그러니까 낙폭 이후에 그 반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그 구간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24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레거시 반도체주까지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부장 업체인 솔브레인 주목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낸드 가격이 인상될 분위기인데다가 글로벌 IB에서도 지금은 이제 메모리 주식을 사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소부장주 안에서 낙폭이 과대한 솔브레인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4만 5천 원, 손절가 18만 5천 원도 꼭 함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놔둘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구축되는 전산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99%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현재 구축한 전산 시스템에서 과거 문제가 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99% 적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중앙점검 시스템과 기관 투자자가 도입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이뤄집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4년 만에 LG전자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습니다. 무디스는 LG전자가 올해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가에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또 LG전자가 지분 36.72%를 보유 중인 LG 디스플레이의 재무 상황이 개선돼
LG전자의 재무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Baa2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전망 조정을 통해 향후 등급 상향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국내 ETF가 순자산 총액이 190조 원을 돌파하며 2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일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전날 국내 상장 ETF 948종목의 순자산은 190조 5,57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90조 원을 넘겼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시장 개설 21년 만인 2023년 6월 말 순자산 100조 원을 돌파하고 내달 2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ETF는 공모펀드와 비교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운용보수와 판매보수 등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ETF 시장의 성장으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잇따라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ETF의 총 보수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예정보다 빠른 3월 안으로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연설에서 한 달 내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본래 예정되어 있던 관세 발표 예고일인 4월 2일보다 한 달가량 빠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 반도체는 106억 달러로 두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이상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며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